2018년 무술년 첫날을 맞아 도내 해맞이 명소는 한 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려는 시민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미세먼지 특보는 시군 단위로 세분화됩니다. 전라북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6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는 어떤 입지자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JTV 뉴스는 새해에도 전북도민들께 신뢰받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첫날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원 비셨습니까? 네, 오늘 새벽 해맞이 장소로 이름난 곳에서는 저마다 많은 시민들이 새해 첫 태양을 보며 한 해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동쪽 하늘이 여명에 물드나 싶더니 이내 붉은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새해를 여는 첫 태양이 대지를 환히 비추자 시민들은 두 손 모아 한 해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까 해 뜰 때도 그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행복이 최우선이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막내가 지금 제가 고3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고. 낙후된 전라북도의 발전과 평안을 기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잠버리대가 이제 유치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도민들이 경제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앞으로 윤택하는 우리 도민들의 잘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습니다. 동계올림픽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보니 구군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또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다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다 나은 그런 좀 마음 따뜻한 일이 많았으면 합니다. 네, 밝은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지리산과 덕유산 등 도내 다른 명산에도 한 해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객들의 행렬이 이른 시각부터 줄을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두둥실 떠오른 첫 태양과 함께 희망찬 2018 무술년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서 송화진 도지사와 황현 도의회 의장,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 도민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리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뜻깊은 해를 맞아 우리 모두 전북 발전에 더욱 속도를 냅시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복지, 환경, 균형 발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과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전북 발전의 동력을 마련합시다. 저는 우리 도민의 삶에 경제적 활기와 온기가 고루 넘쳐나도록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후백제 왕도이자 전라도 중심지로서 천년을 이어온 역사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천년에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호남을 호령했던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고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새천년의 역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육, 배움과 나눔으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수업 나눔과 평가 혁신으로 더 새로워지는 교육, 앞으로 여러분께서 지켜보실 2018년 전북교육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새해 봄이고 날마다 새해 날인 전북교육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 권역은 시군 단위로 세분화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송창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고등학생 21만 명이 혜택을 받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의무급식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저희 교육청의 정책 방향도 의무급식을 확대하는 데 있기 때문에 또 학교 급식의 단가가 200원 올라 학생들의 먹거리가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은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만 원 오릅니다. 어린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59개월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보 체계는 강화됩니다. 무주와 장수, 임실, 순창 등 4개 시군에 측정소가 설치됩니다. 미세먼지 특보는 전북 단일 권역이 아닌 14개 시군별로 세분화해 발령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도 이어집니다. 이동 오염원들이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8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은 개선돼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새해부터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각 시군 민원실에 비치된 책자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서 천주방송은 전북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첫 발을 내딛게 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의 수건입니다. 올해는 이 같은 수건을 풀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시작을 날리는 사전 타당성 검토 영역을 국토부에서 시작함으로써 바야흐로 새만금 국제공항 첫 발을 내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건은 사업의 추진 속도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의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면 빨라야 2026년에나 완공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서 완공 시기를 2022년으로 4년 앞당기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3년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최 전에 국제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타 면제 등 행정적인 절차를 대폭적으로 축소시켜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긴급성이 인정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한데 국제공항 등 새만금 교통망 조기 구축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면제 사유가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1조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는데도 1단계 호남 고속철도에 무안공항 경유 건설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새만금 국제공항도 조사 면제의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공항 이용객이 2년 연속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군산공항 이용객은 20만 6,5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 명보다 조금 줄었지만 2년 연속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군산공항 이용객은 내년 3월 군산 제주 간 오전 노선이 개설되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들을 한꺼번에 뽑는 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열립니다. 이제 6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광역과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어떤 인물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세 차례로 나눠서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지사와 교육감 입지자들을 이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현직인 송하진 지사가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때 건강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송 지사는 건강을 자신하며 재선에 나서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표현할 만큼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에서는 김춘진 도당 위원장이 일찌감치 보폭을 넓혀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도내 14개 시군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던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내용이 심화되면서 오리무중입니다. 정동영, 유성엽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출마 시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만큼 어렵게 국회로 돌아온 정 의원이나 지난 총선 당시 도지사 불출마를 공언했던 유 의원 모두 아직까지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역시 뚜렷한 후보군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재선에 김승환 교육감이 3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7, 8명의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 또 이미영 전북지역 교육연구소장 등이 일찌감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차상철 전북교육연구 정보원장과 황호진 전 부교육감, 이재경 전 전주교육장도 주요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또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와 김윤태 교수가 교육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교육감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큰 변화가 예상되며 출마 시 나머지 후보들 사이에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 일정이 본격화합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3월 2일부터는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 4월 1일부터는 군수와 군의원 예비 후보자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은 3월 15일까지 현직에서 사직해야 하며 4월 14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고 5월 24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준희 양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친부인 고모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고 준희 양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동거녀인 이모 씨도 그동안 여러 차례 딸을 때려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의심해온 만큼 이들의 폭행이 준희 양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이 주도한 여성 의원 모임은 주요 국제기구에 서한을 보내 북한 선수단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여성 의원들은 유엔 사무총장과 IOC 위원장 등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함께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휴전의 원칙을 강력히 천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또 평창 올림픽을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평화의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시가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사회적 경제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2월부터 5개월 동안 관련 용역을 실시해서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또 일본 가나자와시 등의 사례를 연구해서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재생 모델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2018 무술년의 첫날인 오늘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3도에서 6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도 대체로 맑고 기온도 평년과 비슷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기가 차고 건조해지겠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